저는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올라갈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집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디에 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질문으로, 작년에 나온 KB금융지주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 있죠. 보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또 자산운용사, 굉장히 큰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이 또 부동산 피크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제 기사 나온 게, 한국 부동산은 지금이 피크라고 본다. 우리는 부동산을 팔고 있다. 물론 이 부동산과 개인의 부동산은 좀 다르겠죠.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지난 10년간 공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산이 많고 한강변도 있다. 녹지를 잘 활용하면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줬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의 회장님. 그냥 자산운용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급에 가까운 레전드시죠, 레전드. 네. 이 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하고 비할 바가 없는 분이고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러면 내 집 없이 살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럼 전세를 사실까? 아니, 그냥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건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저는 사람들 관점에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 우리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제가 활동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누군가는 집이 비싸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지만, 저는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올라갈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는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요, 2주택부터요. 1주택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 무주택은 뭐냐? 무주택도 투자예요. 무주택도 투자 상태예요. 인버스예요, 인버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한국 주식시장도 인버스 하신 분들 손실이 지금. 그렇죠. 그분들 손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주식은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중립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내가 투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투자 상태예요. 내가 무주택도 투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되, 오를지 떨어질지를 미리 알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루한 미천한 경험이지만 제 경험을 나눠드린 걸 토대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이 중립이에요. 중립기요.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 중립 상태로 가기 위해서 내려도 대응할 수 있고, 오르면 더 좋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뭐냐. 그게 감당이 되는 선에서, 내가 떠안을 수 있는 대출 선에서 떠안을 수 있는 집을 자가로 마련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와 나만 뒤처진다는 포모 사이에 갈등하는 무주택자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뭐 확고한 기준이나 뭐 무주택자가 매수를 둘러야 할 결정적인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집값이 2021년에 22년 폭락했잖아요.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폭락할 때 집을 못 사더라고요. 그리고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못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폭락 가격을 봤으니까. 반등하고 난 다음에 폭등할 때 또 못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정 가격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 친구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 안 해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 조정, 폭등 다 못 샀는데 괜히 내가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네. 어떤 좀 기준점을 준다면, 그래도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 시기적 기준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어떤 신호, 뭐 어떤 지표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이때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걸 해봤거든요.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출근해요. 요즘같이 영하 13도일 때 패딩에 막 껴있고, 지하철, 버스 파업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 지하철 탔죠. 저 죽을 뻔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지하철 타가지고 낑겨서 출근해요. 치열하게 일해요, 회사에서. 자기 일해야 돼요. 퇴근해요. 애 봐요. 그럼 애 재우면 10시거든요. 하루가 그럼 하루 끝이에요, 끝.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냐. 못 찾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분들한테 어떻게 팁을 드려야 되냐.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예요. 다만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빨리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산 사람이 30대 때 산 사람, 시장 사이클과 무관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대 때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30대 때 한 사람보다 40대 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30대 때 한 사람이 40대 때 한 사람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내가 필요할 때가 내 집 마련 할 때다라고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시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가 어디냐면 어떤 집을 사느냐예요. 어떤 집? 네. 어떤 집을 사느냐가 언제 사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모든 집이 다 올라갔으니까. 모든 집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인구도 줄죠. 사회 구조적으로 다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선호나 양극화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서 여기 샀어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셨을 때 처음 하셔야 되는 게 일단 호주머니 사정부터 보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있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지? 그럼 그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갖고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1,000만 원 준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나 보너스 받았는데 여보 그 콩 가방 들고 다니던 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거 여보 가방 하나 사 하면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 생겼다고 쳐요. 그럼 그 1,000만 원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처음 본 가방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러볼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살 수 있는 가방 뭐 있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김 작가님 내 집 마련 하실 때도 제가 2021년입니다. 예, 그때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싸지 않지만 김 작가님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다 오픈했었거든요.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 내 집 마련 하시되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될 수 있으니 제가 그때 제일 좋은 거 사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전화까지 해줬어요. 아, 예, 그쵸. 그때 제가 좋은 거 사시라고 했고 맞아요. 좋은 거 사시고 나서 또 되게 공교롭게도 그때가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힘드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이 제가 왜 그런 조언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그냥 뭐 폭났기 때 밤마다 너나이님만 생각했습니다. 너나이, 씨. 그 밖에 부동산 전문가분들, 땡땡땡.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중요했던 게 거길 사셨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내 집만 이렇게 거는구나라는 거를 비로소 깨달으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 조정기 겪어봤고 역전세도 맞아봤고 막 전세금 막 1억씩 빠져가지고 그거 갖다가 메꾸느라고 막 회사 다니면서 생고생 해보고 다 해보면서 느낀 건 언제 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 어떤 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아 제가 남양주에 태어나서 직장이 구리라서 그냥 저 여기 사고 싶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곳들 중에 괜찮은 걸 사려고 노력하시는 게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집 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마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맞는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너나님에게 짜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번 그래도 여쭤봐야죠. 그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실 겁니다. 원래 강좌를 들어야지만 이런 걸 주겠지만 여기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조금 주고 가겠지. 아, 제가 이거 봤는데 사실 어제 제가 넣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 정말, 김 작가님 정말, 의도가 보인다. 나를 오랜만에 봐서. 제대로 먹겠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볼 일이 잘 없어. 언제 올지 몰라. 사석에는 보는데 어차피 차는 잘 안 올 거거든. 왔을 때 물어봐야지. 서울 아파트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잠재력 가진 몇 개 지역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강좌 들으면 훨씬 더 자세한 디테일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가볍게라도. 일단 이것도 제가 지난 사이클을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말씀드리고 교훈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지난 상승장에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 곳들이 있어요. 2010년대에 그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 곳이 있어요. 네. 그 어디냐면 마포예요. 아, 마포 좋아졌죠. 여기 촬영자 여러분 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만 해도 제가 그리고 고향이 마포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포에서 1981년에 태어나서 네. 마포에 살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90년대 제 10대 때 이럴 때는 마포 집값이 일산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포가 지난 사이클에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들은 지역이거든요. 그 천지개벽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지었다는 거예요. 천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좋아지니까 입지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역의 위상이 이제 상급지가 된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럼 마포는 왜 그렇게 됐지? 마포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으로서 바꿀 수 없는 거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지. 네, 땅의 위치죠, 위치. 입지는 위치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게 입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 그럼 그 위치 자체는 좋았는데, 그럼 마포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느냐. 마포가 막 그런 범죄 발생률 이런 거 1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소위 말해서 좀 우범 지역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위치는 어때요, 위치? 너무 좋죠. 좋죠. 센터죠. 서울의 딱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 있죠. 그죠? 그리고 여의도도 가깝고. 용산 바로 옆이고. 저 위에 저 광화문도 가깝고. 그렇다고 강남이 뭐냐 하면 뭐, 김 작가님처럼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남까지 뛰어도 갈 수 있잖아요. 사실. 한 15km 되나? 15km 정도 될걸요, 아마? 정확하게 뛰는 구간으로 제가 검색해보니까 네. 한 10km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의 위치 자체가 서울의 센터에 가까운 지역인데 기존에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럼 대단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폭등,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입지 위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거주 환경이 바뀌면 그 지역 거주민이 바뀌어요. 그렇죠. 거주민이 바뀌면 그 주변에 그 거주민 니즈에 필요한 다양한 상권이나 환경들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외부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외부 유입 수요가 생겨요. 희망 수요가.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위치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데가 어디냐면 동작구예요. 동작구에 흑석 뉴타운 재개발하죠. 노량진 쪽에 재개발하죠. 거기 임장 가보면 거기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살벌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장 살인 사람이니까 가보면은 막 무서워요, 밤에. 근데 위치는 막 한강 물 비리는 가까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서워, 밤에 가면. 네,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 지금 정비하거든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오냐면 아파트 들어와요. 그럼 마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이 동작구 같은 데가 있고요. 영등포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 또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번에 신축 아파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환경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대 근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입지나 지역적 위상이 바뀔 확률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서울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진안장의 위상이 바뀐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마포 같은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같은 데죠. 그럼 수지는 왜 바뀌었냐? 직장이랑 교통 때문이에요. 왜냐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요. 주거 환경만 좋다고 해서 되게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조건이 위치였잖아요. 제가 말한 거. 위치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막 서울의 중심부에서 멀리 있는 신도시 같은 거가 가격 상승이 서울의 구축 아파트만큼도 못한 이유가 위치가 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것만으로 경기도 지역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진짜 더 중요한 거가 주변에 직장이 있는지, 서울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직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 연결되는 교통편이 어떤지. 그러면 수지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고점을 넘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키 맞추기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지구청이나 성봉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넘었어요. 구축이 40년 다 되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입지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고 저도 이제 투자한 것도 있고 시세를 다 보고 있으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2억대였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10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10년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2012년에 신분당선이 개통했고요.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외진 동네였어요, 원래. 지하철로 못 가는 동네. 오히려 죽전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에 풍덕천동 쪽이 네.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 되게 입지적 개선이 됐고, 또 하나가 판교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보실 거면. 그럼 그런 데가 교통편으로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한 거가 GTX A 노선이에요. GTX A 노선은 삽을 떠서 지금 실제로 개통도 했어요. 그리고 핵심 노선만 남았어요. 삼성역 들어가는 것만. 근데 그 GTX A 노선 중에 그나마 위치가 지나가는 지역 중에 위치가 제일 좋은 데에서 사람들이 아직은 잘 안 보는 곳이 이제 창릉 같은 곳이죠. 고양시 창릉. 파주나 이런 데에는 사실 아무리 GTX가 뚫려도 저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창릉은, 개통은 좀 늦어요. 거기 나중에 여기 역을 만들기로 한 데라. 근데 거기는 또 그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GTX A 노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교통이 들어오는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경기도 지역이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이나 성남 같은 곳이 또 좋은 곳이죠. 왜냐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과천 아래쪽에 인덕원하고 과천 사이에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스케일이 작지가 않아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게 일자리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판교 생기기 전에 판교 임장 2010년대 임장 다닐 때 판교 보던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판교 같은 일자리가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없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이 인덕원 안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처에.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에요, 성남은. 위치가. 그 위례 쪽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잠실로 네.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치적 특징.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환경이 별로였어서 외면받던 지역. 구성남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안양 같은 경우에도 위치는 가깝고 좋지만 일자리가 약했는데 일자리가 들어오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붙어서 가까우면서 A 노선이라는 그 핵심 노선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GTX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A 노선은 이미 개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 개통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고, 사람들이 이제 막 분위기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네. 소위 말해서 그런 게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B 노선도 지금 착공을 했고요. C 노선은 제가 보기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선별로 착공 여부, 사람들 활용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투자나 내 집 마련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동작구와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와 고양시 창릉과 안양과 성남. 그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뀔 입지가. 가능성이 있다. 네, 가치가.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현금 5억, 10억, 20억 가진 분들은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을 보기 전에 내 호주머니와 대출의 여력을 봐라. 돈에 맞춰서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데 돈에 맞춰서 보라는 거 하셔서, 내가 이제 호주머니 보니까 5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20억 있는 분들이라면. 예산이 대출 포함이에요? 대출은 빼고죠. 근데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산을 5억, 10억, 20억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는 게 나아요? 네. 5억이면 경기도 중에 서울에 붙어 있는 데죠. 경기도 중에 서울에 가까운 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혹은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도시를 얘기하진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10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을 보시되 10억 정도가 되면은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아예 못 사요. 이제 10억으로. 25평도 못 사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선택지가 경기도에선 10억이면 신축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서울 구축. 네. 10억이면. 20억이면 좀 여유롭네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서울 중하급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 이외 지역의 신축 아파트, 한강벨트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볼 수 있거든요. 한강벨트 지역의 구축 아파트. 근데 이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구축이라고. 네, 그걸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제가 되게 오랜 기간, 저도 신축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구축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상급지 구축도 투자해보고, 그보다 못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그 보유를 8년, 10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에 부동산은 입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